저는 아까 얘기하신 과학을 10년째 공부하다가 이제 역사를 공부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조금 두 가지 부분에서 의심이 되는 게 있어서 첫 번째는 제가 보다 보니까 사극이나 아니면은 시대에 따라서 나온 책들에 대해서 한 인물에 대한 관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어릴 때 봤던 장희빈은 되게 악녀였는데 어느 순간에는 남인을 위해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보다 보면 좀 헷갈려서 이걸 내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 위험한 건 아닌지 그게 좀 걱정이 됐었고요. 또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미스터 선샤인을 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됐는가 싶어서 조선시대에 관한 책을 봤는데 한 번도 거의 초반에만 조금 정발을 할 듯 말 듯하고 한 번도 나아가지 못하고 방어만 하고 있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방어도 제대로 못해서.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저보다 많이 아시는 선생님께서 의견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저 잘 몰라요. 우선 이제 그 근데 장희빈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로 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어떤 사람도 하나의 얼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거를 심리학자들은 페르소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모두는 각각 다 복수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격은 단면이 아니에요. 입체죠. 그리고 단색이 아니에요. 여러 색깔이 섞여 있어요. 또 똑같은 사람이 환경이 바뀌면 다르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또 우리의 자아, 어떤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완성되어 있거나 어느 시점에서 어떤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하나의 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개인의 삶은 다 입체적이에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떨 때는 장희빈이 좀 안 됐기도 하고 어떨 때는 때려주고 옆에 있으면 발로 차버리고 싶은 느낌이 들고 그게 다 장희빈이에요. 이게 저보고 요새 그런 말 하는 분들 있어요. 예전에는 아주 싫어했는데 요즘 제가 잘못 봤다 안 하니까 옛날에 욕 했다가 미안합니다. 제가 답을 안 보내요. 그 귀한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분은 저보고 변신에 성공했다고 해요. 저는 변신한 적이 없어요. 제가 뭐 피카츄도 아닌데 변신을 저는 변신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는 일이 달라졌어요. 직업을 바꿨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얼굴들 중에서 여의도에서 활동을 할 때는 그쪽에 필요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글 쓰고 뭐 방송 조금 가끔 나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필요한 얼굴이 나오는 거 저는 저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메일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있을지는 몰라도 그 답을 보낸다면 그렇게 보내죠. 제가 원래 얼굴이 여러 개예요. 이렇게 보내죠. 당연합니다. 역사 속의 인물이든 지금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여러 개의 얼굴을 갖고 있고요. 그 얼굴 중에 어떤 것들이 어느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적어도 저 정도 나이를 먹으면 제만큼 50대 남자가 변하는 거 봤어요? 시간이 안 변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역사 인물을 볼 때는 그렇게 다면적으로 그 사람을 봐주는 게 자기 자신의 정신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독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선시대는 제가 답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되게 만족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조선은 사대부들의 나라인데 사대부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복전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이상으로 생각해요. 군자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물질에 있지 않고, 아니, 물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우고 뭐 부정부패하고 뭐 재물을 늘리고 다 했죠. 하면서도 마음속의 생각은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런 생각하긴 하지만 도덕적으로 나를 고양시키고 완성형의 인간으로 가는 것이 훌륭한 것이고 국가 운영도 그처럼 되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대외 정복 전쟁에는 관심이 없죠. 그러면 이제 쳐들어오는 외부나 제대로 막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자기 인격 수양하느라고 백성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나 봐요.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저는 이제 밖으로 영토 확장 전쟁을 벌이지 않은 것은 괜찮았다고 봐요. 백성들한테 좀 잘 해주지 못한 거 이건 아주 나빴어요. 그리고 외교적으로 좀 무능했어요. 근데 우리 뭐 지금 대마도가 부산에서 배로 1시간 10분 정도면 가죠. 일본 본선하고 거리보다 반밖에 안 돼요. 부산까지가. 왜 우리 영토가 안 될게요? 안 받아줘서 안 된 거예요. 안 받아줬어요. 대마도에 저 좋은 사람이 많이 가 있었고 부산이나 이런 동네 쪽에도 외관이 있어서 일본 그 당시 일본이 아니고 외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마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먹고 살 데가 없어요. 이 높은 산의 윗부분만 물 위에 있고 밑에는 다 잠긴 거거든요. 지형을 보면 우리 남해에서 연속되는 지형이에요. 우리 동남 해안 쪽에서. 식생도 그렇고 토질도 그래요. 우리 추자도나 이런 데서 위만 남은 거죠. 인구가 적을 때는 밭농사하고 물고기 잡아 살아가는데 좀만 인구가 늘면은 굶어 죽어요. 그럼 자식이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식량을 구하러 가야죠. 그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우리 남해안이 가까워요. 당연히 가서 조선 사람들이 뭐 별로 반기지 않는 물건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가 나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뭐 대마도주가 보내서 쌀 좀 주세요. 우리 조선에 계속되고 싶어요. 근데 쟤도 뭐야? 쟤도 걸베기 아니야. 그래서 안 받아줬어요. 뭐라도 갖고 와봐라. 갖고 와보고 그러면 니네 굶어 죽는다니까 뭐 겉벌이라도 좀 줄게 이랬으면 무역을 해줬으면 괜찮아요. 근데 가면 저반도 못하게 하고 관군들이 막 활 쏘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피해가지고 가서 약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 가지고. 그게 외국의 출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누가 노략질하는 걸 즐기겠어요. 살아보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 당시로서 보면 군사력으로만 제압할 문제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상공업을 천시했던 나라잖아요. 상공업을 중시하는 나라, 이렇게 장보고 같은 사람이 왕이었다. 그럼 야 우리 해양으로 나가야 돼. 거기 항구 개발하고 걔들 오면 무슨 밥 주고 걔네 뭐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봐.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이 안으로만 웅크리고 그리고 그 개항을 거부하면서 나중에 세국 정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데올로기와 관계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 성리학 이데올로기.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통념, 지배적인 사고방식의 유효성에 관해서 항상 의심하는 태도를, 그런 과학적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기울구나.